자, 서술형 기출의 유닛 17입니다. 오늘은 수의 일치인데 이 수일치라는 문법은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물어야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다른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일치를 묻는데, 결국 수라는 거는 흔히 주어 자리에 나오는 녀석과 동사하고 사이에 일치를 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수일치가 돼요. 수라는 것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나오는 녀석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수를 거기 일치를 시키면 되는데, 이 단순한 문법을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왜 물어야 할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수식 구조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말은 명사를 앞에서만 수식하죠.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그 가장 기본이 사실은 관계 대명사들이에요. 그래서 쌤이 간간히 수업 때 관계 대명사를 모르면 영어 자체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워낙 관계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높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수식 구조에 의해서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 다음은 여기서 관계대명사들이 생략이 되면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게 되죠. 어떤 모양과 어떤 모양으로? ing와 과거분사로. 이게 우리가 명사, 수식, 분사라는 파트에서도 배우지만 결국 그 기본은 바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 때문에 주어 동사의 거리가 또 멀어지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주어하고 생략이 되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남는 거. 그래서 명사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수식 구조가 나오면 이 수식 구조들을 묶어내고 멀어진 주어 동사의 뼈대를 찾아서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어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서술형을 쓸 때는 항상 쌤이 제일 마지막에 쓸 때 뭘 기억하라? 동사의 단복수 형태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이제 기본 구조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주어를 단수로 쓰고 복수로 쓰고 약간 까다로운 것들을 정리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 명사절이 주어일 때도 기본적으로 단수, 그리고 뭐뭐의 각각을 나타낸다, each나 every가 나온다, 단수로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 패턴이 좀 중요합니다. 부분 표시어구라고 말하는 건데, 부분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대상 중에 일부, 대부분이에요. %도 have 절반, 또 대부분, 일부, 나머지, 전부, 다수의. 근데 이때는 이 녀석들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예를 들어 구조가 이렇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some of 또는 most of 또는 all of, 다음에 정관사 더 또는 소유격이 반드시 따라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그래서 이 명사의 일부, 대부분, 전부를 받게 돼요. 그러면 결국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주어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 명사의 수에 맞게 동사를 일치를 시켜주자.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구조들은 다 가까이 있는 B에다가 동사의 수를 일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면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에요. 많은. 그래서 많은 명사들, 당연히 동사를 복수로 받겠죠. 근데 the number of는 명사들의 수가 됩니다. 수를 의미하는 the number가 주어니까 동사는 단수로 받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어법에서 이렇게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 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의 동사의 수 판단을 어법에서 자주 묻는다. 그러면 이제 선행사를 판단해야죠. 근데 선행사가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명사일 수도 있지만, 전치사에 의해서 연결된 명사 구조가 나올 때는 두 명사가 다 선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미 해석을 통해서 선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또는 앞에 명사가 사람이고 뒤가 일반 명사인데 who가 나와 있다. 그럼 who가 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이니까 이 녀석이 선행사구나, 이런 판단도 가능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계속적인 용법에, 즉 이런 구조에서 계속적인 용법이다 쿤마디의 위치가 나오고, 그러면 항상 쌤이 계속적인 용법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동사의 수 판단에 대해 항상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선행사가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명사일 때는 명사의 동사의 수를 일치를 시키죠. 근데 이 계속적인 용법의 위치는 앞에
문장의 일부나 문장의 전체 내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동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받아야 한다. 그럼 애가 선행사로 명사를 받는지 내용의 일부나 전체를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뭐만 사람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낼 때 더 플러스 형용사.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그러면 the young. 그러면 젊은 사람, young people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the deaf 하면 귀머거리. 귀가 이제 안 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뭐만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넣으면 동사는 항상 복수로 써야 한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암기잖아, 그죠? 외워두면 끝나는 거. 구조적인 판단은 요 녀석들, 계속적인 용법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암기해두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영어의 실력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암기하고서 공부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암기일 뿐인 거지. 공부는 실력을 늘려주는 거. 구조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 자,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11번부터. 서술형의 가장 기본은 뭐다? 이 문장을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바꿔놓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라? 주어, 동사, 구조부터. 주어가 누구예요? 이런 색과 맛의 대부분은이죠. 그럼 주어가 뭔가 하면 뭐뭐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그럼 뭘로? most of라는 구조로 쓰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대부분이니까 most of. 그 다음 이런 색과 맛의 대부분. 색과 맛 이때 이제 복수일 때는 these로 쓰죠. these colors and flavors. 들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올 때 colors and flavors가 복수니까 동사는 복수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re not natural.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인공적이다라는 소리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쓰면서도 most of라는 구조를 썼기 때문에 동사의 수 판단은 뒤에 나오는 명사들에 따라서 수를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랍니다. 근데 왜 서술형에서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항상 나는가 하면 어순 배열이 안 되니까 영어의 어순으로 이 문장이 배치가 안 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그래서 막 단어부터 지워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본인은 맞다고 썼는데 어순이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어순과 구조를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고 반드시. 12번의 주어는 누구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가 주어죠. 근데 수화가 주어. 사인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게 개발되었다. 이거는 과거의 수동이겠죠. 개발된 거니까. 그러면 주어가 사인 랭귀지가 누구를 위한? 그래서 for 청각장애인들, the deaf. 이렇게 쓰면 되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인 랭귀지. 그러면 주어가 랭귀지니까 단수로 was 개발되었습니다. developed.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in France. 도시나 나라 같은 공간적인 개념들은 전사 in으로 쓰자. 이런 것도 기본으로.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 홍역이라는 단어 이렇게 나와요. 미즐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홍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되죠.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아이들의 수가. 동사는 줄고 있다. 지금 현재 줄고 있는 거니까 시제는 현재 진행으로 쓰자. 자, 그러면 아이들의 수니까 the number of the children. 이렇게 정관사를 지금 쓰는 이유는 뒤에서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구체적인 대상이 되죠. 모든 아이들이 아니고 홍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이라 정관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 구조가 나와야죠. 이렇게 한국말은 다 앞에서 수식을 하지만 항상 이런 구조의 수식을 어떻게 해라? 아이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관계 대명사 who를 써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 고통받다. suffer from이 되죠. 근데 이때는 지금은 이제 진행시로 쓰지 않고 주로 들고 있는 거는 진행시로 썼고 홍역으로 고통받는 일반적인 사실에. 그래서 children이 복수니까요. 개념을 적용해서 who suffer from the measles 고통을 받는 아이들의 수. 그러면 주어가 the number니까 어떻게 이 구조를 왜 시험에 묻는가 하면 여기에 복수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사가 are라고 나오면 순간 눈으로 시각적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맞다라고. 그래서 쓸 때부터 the number of 무엇의 수. 그러면 동사는 단수로. 그래서 is decreasing 감소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who 뒤에 suffer라는 동사의 수 판단까지도 잘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실수들을 줄이게. 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고등 그 영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시험 치고 오면 쌤 실수했어요. 그때 쌤이 항상 뭐라 그래?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라고. 고등에서는 실수라는 게 실력이에요. 실수를 줄이는 게 실력인 거고.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력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실수라는 것들을 실력으로 완전히 커버해 낼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가 동사죠. 의해서. 그 다음에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죠. 누구의 감정?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어가 99%의 99% of 평범한 사람들이죠. ordinary people이 됩니다. ordinary people 사람들은 이게 퍼센트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로 판단하라는 people이 되죠.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인 사실의 현재 시제. 그래서 are affected 무엇에 의해서? by. 그럼 뒤에 보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by the feelings예요. 근데 누구의 감정이에요? of. 자,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이죠. 그럼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사람들 그들과 가까운이에요. 그래서 people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are가 생략이 되고 close to them. 그들과 가까운. 이제 교과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남아서 명사를 수식하는 이 구조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수식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수식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서술형으로 쓰는 것도 수월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주어가 누굴까?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현대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주어죠. 그러면 현대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인데 이 도구는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이라는 수식구조가 뒤로 붙을 거고 컴퓨터이다. 동사보호 형태로. 그러면 가장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주어가 the most 필수적인 essential to 현대사회에서요. 그래서 of modern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도구인데 근데 이 도구는 어떤 도구예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도구죠. 이럴 때는 수식 구조가 tool 뒤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which is 자,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하다 available이라는 형용사는 잘 기억하고 어디서나 everywhere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그럼 주어가 tool이 나왔죠.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를 단수로 그래서 computer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언어적인 감각이고 실력인 거지. 16번에 보세요. 주어가 각각의 구성원들이죠. 여기서 각각이다 그러면 each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each 구성원이니까 each 멤버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에 제시된 단어가 the member다라는 건 each of the member라고. 근데 이때는 반드시 멤버를 복수로 써야 돼요. 왜? each는 뒤에 여러 개 중에 각각이라고 반드시 뒤에 복수 명사가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each가 주어일 때 동사를 단수로 be interested in 관심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돕는 것에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누구를 써라? 동명사를 써라. 그래서 helping 돕는데 아픈 사람들 어떻게 써요? the sick 이라고 쓰면 아픈 사람들이 되죠. 이런 구조에서 each가 이제 주어 자리로 이제 명사로 대명사 형태로 쓸 때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복수로 와야 한다. 상식적으로 하나 가지고 각각이라고는 표현을 못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야 그 중에 각각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뒤가 복수 명사가 따라와야 한다. 챙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 주어가 누굴까? 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자,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할 때 어떤 구문을 써라 그랬어요? 쌤이 왜 구문을 강조하고 어법을 강조하는지 서술형을 해보면 해볼수록 드러나잖아. 이 ing라는 구문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신의 노력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쓸까? 명사절을 씁니다. 그래서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 이렇게 쓰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다루다 deal with가 되죠. in dealing with 무엇을 이 문제들을 다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역순으로 가죠. 반대로. 그래서 자, 지금은 자, 이 문제 들으니까 이때는 this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 these problems로. this는 단수 명사하고 결합하고 problems 같은 복수는 these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is 당신의 노력이다. your effort다. 물론 여러분은 볼 때 단어를 추가하라, 어용 변화하라 이런 조건들을 잘 봅니다. 최근에 조건들이 뭐 단어 추가하는 거 계속 나오고 기본적으로 단어 수를 맞추라는 거는 쓰는 구문이나 일정하게 정해진 틀 안에서 쓰라는 거지. 그 조건들을 잘 참고해서 보고. 그 다음에 18번을 보면 주어가 누구야? 노화의 원인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주어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자, 그 다음에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단어를 보자마자 뭐뭐처럼 보이다가 뭐야? seem to 부정사. 그러면 seem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뭘 고민해야 돼? 아, seem to 부정사일까? seem to have pp일까? to 부정사의 완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장 전환도 그렇고 시제에 따라서 요걸 딱 생각하고 봐야지. 일단 많은 과학자들인데 이걸 many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number가 있으니까 누구로 써요? A number of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입니다. 동사는 복수로 써야겠죠.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원래는 연구하는 who study. 요걸 축약하면 생략하면 studying. 항상 뭐뭐 하는 능동의 의미는 ing로, 수동은 과거분사로. 그래서 원인입니다. The cause 노화가 aging이에요. 나이 들어가는 것. 자, 그게 인 것처럼 보이다니까 seem 복수형으로. 그 다음에 답을 찾은 것처럼, 찾는 것처럼, 현재 찾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두 개의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그냥 to 부정사 쓰는 거죠. 그래서 seem to find the answer. 그것에 대한 to이십니다. 해결책이나 이제 정답 같은 단어들은 전치사 to를 달고 옵니다. solution to 또는 the answer to 형태로. 그것도 기억해 두면 쓸 때 요긴 하겠지.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 그것들을 출시할 때 고려된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필요한 지였다. 자, 그럼 이때 요 구문에서 뭐뭐인 것은 바로 뭐뭐뭐였다라는 건 어떤 구문이에요? 흔히 이때 강조 구문을 쓰라는 거죠.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였다니까 이때 대자리 대신에 whether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조하는 거예요. 고려된 것은 그것들을 출시할 때 그러면 자 고려된 것은 신제품들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였다. 오케이. 그러면 자, it 시제가 과거죠. was 인지 아닌지였어요. whether 소비자들이 the consumers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needed 무엇을요? 그 신상품을 그 신제품들이니까 the new products들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였어요. 그렇죠? whether 이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로 지금은 뭐한 것은 고려된 것은 그래서 that was considered 고려된 것 언제 출시를 할 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접속사 구조를 안 쓰고 in launching 그래서 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되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신상품들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였다.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출시할 때 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조 구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게 쌓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그는 주어고요. 어려워 보인다. 그 다음에 입사 원서를 너무 늦게 제출해서 너무 늦게 뭐뭐해서 얻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어떤 구문으로? so that이라는 구문으로 너무 무엇해서 대모하다. 자, 그러면 이때 보면 so로 문장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이 문장을 먼저 씁니다. 원래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가 너무 늦게 제출했죠. 그러면 he 그 다음에 보자. 지금 이제 너무 늦게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 시를 현재로
원래 제출한 게 과거 형태일 텐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쓰려고 일단 현재로 써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현재로 쓰면 안 되겠는데 일단 과거로 submitted 무엇을요? job application입니다. 입사 지원서가 어떻게? so 늦게 부사가 필요하겠죠? so late 그래서 that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되죠. 그래서 getting a job을 얻는 것이 뭐뭐해 보입니다. seems to 부정사죠. 그러면 어려워 보여. seems to be difficult. 요렇게 이제 문장을 쓴단 말이죠. 근데 so that 구문까지 써서 그러면 요 so late을 문장에 앞으로 넣어라. 우리가 흔히 이제 강조를 위해서 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의 첫머리로 이동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형태의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문법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늦게 제출해서 so late. 그러면 사실은 요 submitted가 과거니까 did he submit 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his job application을 그래서 이제 뒤에 that 뒤에는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so late를 앞에 넣어놓고 도치구조로 해서 쓰는 게 생각보다 안 쉬워요. 한 번에.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쓰지 하지 말고 기본적인 문장을 먼저 써놓고서 so late이라는 이때는 이제 문법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부사구나 부사들이나 우리가 이제 도치구조에서 많이 배웠던 흔히 그 강조를 위해서 부사구가 문장의 첫머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도치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이제 submitted가 과거라면 did he submit 형태로 도치구조만 만들어주면 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유닛 17의 수일치에 대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